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나 절차, 진설 이런 걸 떠나서 제사를 왜 지내게 되었는지와 또 제사를 누가 지내는 게 맞는지, 또 어디서 지내는 게 맞는지, 어느 시간대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시금제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향은 흠향제례와 시금제례로 분류가 되는데요. 흠향제례는 음식의 냄새와 향의 향기, 향불의 향기 등으로 해서 시식을 한다는, 식사를 한다는 제사 방법이고요. 시금제례는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는다는 취지의 제사를 시금제례라고 합니다. 보통 유교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이라든가 또 천주교나 기독교의 사후에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등의 그 사후세계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서 이승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저승은 죽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을 저승이라 합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 황천과 동망산이 멀리 있는지 알았는데 죽고 보니 대문밖이 황천이요, 앞동산이 동망산이로구나 하는 그 유교 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들이 멀리 사후세계로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또 술도 드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교의 사후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흠양제례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직대제, 환구대제, 또 종묘대제처럼 큰 제향을 지낼 때는 보통 흠양제례를 합니다. 또 흠양제례의 특징은 제상 위에 향로와 자기 신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헌관 앞에 술잔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저가 필요가 없겠지요. 흠양제례는 그렇고, 시금제례는 수저도 있어야 되고, 향불은 별도의 향상이 있어야 되고, 작은, 즉 술은 지방이나 신주 앞에다가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직접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교의 사상,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대문을 활짝 열고 조상신이 오시는 거를 반기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강신이고 두 번째가 작관지로 갑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혼백과 채백으로 나눠지는데, 혼백은 공중에 머물거나 사당의 신주에 머문다고 보는 것이고요, 채백은 묘지에 묻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향시에는 강신예로 해서 신을, 혼백을 모시고 또 작관지, 모사기에 술을 3번 나누어 부음으로써 조상신이 그 채백이 모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백과 채백이 모셔졌을 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불교의 어느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명절 때 절에 와서 간단히 절을 하고 가면 여행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축원제례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조상신에 대한 시금제례라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사후에 좋은 곳에 가서 잘 살기를 축원하는 그런 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사 지내는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유교에서의 말하는 조상신은 어느 시점에 머무르면 몇백 년, 몇 억 년을 가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돌아가신 조상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1년 내내 365일을 제사 지내다가 모든 일을 망치게 돼 있겠죠. 제사 지내다가 그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이 4대 봉사입니다. 그 4대 봉사를 한 후에 신주를 땅에 묻어서 땅에 묻게 되면은 그 신주에 있던 혼백이 공중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4대 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그 조상신에 대해서는 그 4대 봉사가 끝난 후에도 사당에 신주를 모셔놓고 계속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불천지위라고 합니다. 불천지위란 신주를 딴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땅에 묻지 말고 혼백에 대해서 계속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취지 말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셔진 분들이 그 종묘에 있는 조선왕조의 그 왕과 왕비, 또 충무공, 충렬공 등 그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신들이 그 4대 봉사 끝난 후에도 사당에 계속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게 허가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 4대 봉사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서도 고위직, 즉 당상관에 대해서는 4대 봉사, 하국관리나 평민에 대해서는 2대 봉사 정도로 정하였는데, 그래도 조상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조선 말에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을 사고 팔면서 양반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 조상을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너도나도 다 4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제향, 제사, 혼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식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다 4대 봉사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4대 봉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조선왕조 태조대왕이 4대조까지만 추존해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그 추존왕으로 정하고 그분들을 계속 제사를 지내오고 있죠. 지금도 종묘 영령전에 모셔놓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4대 봉사의 개념은 아마 어릴 때 수명이 긴 고조 할아버지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마 4대까지가 아닌가, 5대까지는 거의 보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가능하겠지만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 40대였기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얼굴 본 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4대 봉사까지 정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사람이 죽으면 신주가 있고 위패가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신주는 한 사람당 한 개고요. 위패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은 신주나 의패가 없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종이에 쓰는 것을 지방이라 하죠. 신주와 의패의 차이는, 신주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 신주에 뚫려 있는 구멍을 혼구멍이라고 합니다. 혼이 드나든다 해서 혼구멍. 옛날에 어린이 혼내킬 때 혼구멍을 내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혼구멍이 바로 이 혼구멍의 유래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우리나라의 공자사당이나 또 관운장의 사당 이런 데에서 모시고 있는 그거는 다 위패이죠. 신주는 중국에 있을 테고 우리는 위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둘째로 제사를 어느 날 몇 시에 지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걸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신성한 시간에 많이 지냅니다. 명절날 또 1월 1일을 정해서 하는 것이 그 해의 가장 신성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 제향을 올립니다. 기신제, 즉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신제라고 하는데, 그 기신제의 가장 신성한 시간대가 시작인 자시겠죠. 음력으로 하면 자시가 신성한 시간대인데,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11시부터 1시 사이를 가장 하루의 신성한 시간이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날 전날에 음식을 준비했다가 11시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신성한 시간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편의상 모이기도 힘들고 또 원거리에 살다 보니까 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9시, 10시, 이렇게 8시, 그냥 저녁 식사 겸해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헛제사 지내는 겁니다. 반드시 전날 음식을 준비해서 제향을 올릴 때는 11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또 일부 새벽닭이 울면 귀신이 들어간다 해서 그 전에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하튼 11시 이후에 지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 시간에 제사를 지냅니다. 돌아가신 날은 11시 이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11시 이전에 어느 시간대에 지내냐는 각자 편리한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에 지내면 될 것입니다. 낮에 지내도 좋고 저녁에 지내도 좋고 새벽에 지내도 좋죠. 다만 시간이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낮에 지내면 안 된다는 논리가, 명절 제사는 아침에 지내죠. 또 그러면 명절 제사는 조상신이 못 오는데 제사 지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중에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편리한 시간대에 제사를 지내면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제주, 즉 초헌과는 누가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제향의 기준은 장손입니다. 지차,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형이 주관을 하게 돼 있고, 형이 죽으면
조카, 장조카가 제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춤을 쓸 때도 작은 아들이나 뭐 셋째 아들이 하더라도 효손, 효자, 효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장자만 효자, 효손이라는 말을 효손 누구누구, 효자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효자라는 말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자가 일찍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장자에 대한 제사는 장손이 하되 나머지 제사는 다른 분들이 나누어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능력 있고 관심 있는 분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장자와 지차의 그 지위를 떠나서 실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효자라는 말이 될 겁니다.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지차도 지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추세로 보입니다. 다음에 제사를 어디서 지내면 될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루나 대청이나 안방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게 제주도 여행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백이나 채백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00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묘를 천장 즉 이장하기 위해서 여주에 터를 잡았는데 이 신하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한양에서 여주까지 거리가 100리가 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종대왕의 혼백이 그 시금제례를 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여주와 서울은 거리가 90리다 이렇게 정했다 합니다. 지금도 여주까지가 90리라는 말이 있는 얘기가 거기에 유래를 합니다. 즉 제사는 100리 내에서만 지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사를 가든가 뭐 직장을 옮겨서 그쪽에서 제사 지낼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는 고유제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들한테 알리는 거죠. 이때 제가 무슨 사유로 해서 어느 곳에서 이제 앞으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서 제항을 하면 모든 그 조상님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그쪽으로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미리 와서 대기해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 정설은 아닙니다. 세간에 많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본 겁니다. 혹시 그 의심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또 관련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